네, 고등어TV에서 만들고 있는 고등어쌤의 직설화법. 제목이 직설화법이었는데 머리가 지금 직설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과 면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 면접의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요소 한번 얘기했고요.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럼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 대학이 자기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걸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아관, 세계관, 도덕과 사회성,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근데 이걸 다 평가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분 정도 보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핵심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1, 2, 3, 4, 5, 6 뭐 이렇게 이 정도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뭐죠? 중요한 말을 써볼까요? 자아관, 세계관, 도덕성, 사회성,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단어, 이런 6개 단어로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또 정리를 또 해보면 또 몇 개로 줄어듭니다. 자아관, 세계관 뭐 넓은 의미로 비슷하죠. 그 다음에 도덕성, 사회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은 또 의사소통 능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보면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가볼까요? 면접의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면접의 실제 세부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와 자세, 외모, 자세, 태도, 발화,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지, 정확한지, 말하는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외모도 평가한다. 외모, 자세, 태도, 시선, 손 표정은 자연스러운가 이런 거 평가 안 할 것 같지만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은 그 사람의 포즈,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평가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 보면 자주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아나운서들 특히 훈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거요. 표정이야 관리를 하기가 더 쉬울지 모르지만 시선 처리와 손 처리 저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힘들죠. 그 다음에 똑바로 계속 쳐다보면 상대방이 아주 피곤해합니다. 우린 동물이라서.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전혀 딴 데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쟤는 뭐야? 얘가 통일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많이 안 움직이죠. 외국 사람 말할 때 보면 뭐 온갖 손으로 지랄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가 면접을 갈 때 이런 걸 좀 준비해 두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충분히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선 처리 방법 하나 저 있습니다. 면접관을 바라보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면접관이 몇 명이 되든 간에 한 3명 된다. 가운데 사람 바라봐야죠. 무조건 정하는 겁니다. 3명이다. 가운데 사람 나는 바라본다. 그리고 가운데 사람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내가 바라볼 때 안경테 오른쪽 끝을 보겠다라고 딱 정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않는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편하다. 이 정도. 그 정도는 제가 먼저 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문제 해결력. 이해 분석력, 세부적으로 보면요. 논증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좋은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뭐 단어만 봐도 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생각이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 점수가 좋을까요? 제 판단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창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색다르고 남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또라이 같은 새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 부분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인성 및 가치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인성 및 가치관. 논리적인 학생 위에서 평가했죠. 이제 똑똑하다고 해서 만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성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요즘은 더 많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사건 사고 맨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아관, 사회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죠? 나쁜 놈이 나 나쁘다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주어줘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접 문제에다가 인성적 평가 요소를 집어넣겠다라고 공언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상당히 그분들이 연구 많이 하시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태도와 자세,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인성 및 가치관이라고 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였죠. 일단 태도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인 능력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본다. 세 번째, 가치관, 인성도 가능한 한 평가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